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또다시 대선 불복 타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의도다, 언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공세들입니다. 새누리당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참여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야당과의 접촉점 역할을 했던 분 오늘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인데요. 국회 일정상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유인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그리고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안 이거 냈는데요. 예. 국회에 통과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쇼라는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글쎄, 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지금 민감한 시기에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한 측면은 있는데, 예. 그 제명까지 나오니까, 예? 다들, 오히려 저쪽이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예? 오히려 그 두 사람의 발언이 다 묻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되지도 않을 일이고, 헌데, 그런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제명안까지 내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게 그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습니다. 예. 155명 전원 명의로 낸 것도 그렇고요. 예. 또 장애 집회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장애 집회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장애 집회하면 그 사람들 동원력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어버이 연합을 비롯해서, 많잖아요. 나오는 단체들.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네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민생 살려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회는 지금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예. 오늘 국정원 특위도 계속되고, 안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는 게,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 발언 가지고 문제 삼은 입장이냐,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 당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유 의원님이 당시 정무수석이셨는데,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일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심정이었죠. 그래.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미국 같은 데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 백악관으로 불러서 설득하고 법안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들을 노무현 대통령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심지어 그 상임위원회별로 여야를 같이 청와대 불러도 한나라당이 불참을 하고, 오질 않았고, 여야를 같이 부르는 국방위원들 그때 왜 통위원들 이렇게 청와대 초청해도 참석도 안 했고, 더구나 개별적으로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예.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질 않았고요. 그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같은 경우도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으로 예. 그런 발언을 하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그건 심지어 노무현 일을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한 발언을 하고, 무슨 시자도 안 붙였네요. 예? 시자도 안 붙이고 예. 노무현 일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김무성 의원 보도된 발언이잖아요. 그 예. 당시에.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는 온갖 욕설을 육실할 놈이니 하는 온갖 욕설까지 막 넣어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연한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까지 해야 되고 그랬었죠. 예. 그 환생경제라는 연극 때 이제 그런 욕설까지 했었고요. 예.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 예. 국정원 선거개 없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그런 막말,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재검토인가 그것도 신청을 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하여튼 대선에 승복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끌고 갔는데, 그거 지금 이 국정원이 군 사이버 사령군이 해가지고 대선에 이렇게 엄청난 개입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하려는 노력은 그냥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태도는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 가지고 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유 의원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이셨으니까 당시에 예. 야당 의원들도 좀 만나고 야당 인사들과 얘기도 나눴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 야당 쪽에서 주장했던 얘기들은 뭐였습니까? 그때 특별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승복하려는 자세가 더 있질 않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별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대선야금 수사가 이제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라 무슨 야당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눈 건 선거구제 변경을 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총리를 제1당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 헌법에 보장된 총재 권한을 하겠다. 그래서 주로 그 문제 가지고는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별로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저쪽 한나라당 사람들이.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정무수석을 8월에인가 교체를 했는데 외교관 출신입니다. 지금 여야 정부 툭하면 이제 급냉되고 또 국회 일정 중단되고 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 지금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정무수석이 안 보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입니다만, 예. 박준호 수석이 대통령께서 좀 정무도 이렇게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글로벌한 시각으로 하는 정무가 지금 아무 역할도 국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국회를 그냥 상대 안 하겠다는 그 자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본인은 의회주의자 출신이고 또 국회 존중하고 야당까지도 존중하겠다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후보 때 하신 말씀과 지금의 태도는 거의 다 상반되니까, 그 후보 때 한 얘기를 전부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지금 딱 앞으로 행보가 보일 것 같네요. 예. 그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유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연말 정국이라는 게 상당히 살얼음판 아닙니까? 이 예산안과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해서 뭐 이럴 때는 가능하면 좀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두 분이 개인적인 소신일지라도 좀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은 여하튼 민감한 시기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승조 의원의 말도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까지 나와서 같은 한국 말을 어떻게 잘 못 알아듣는 건지,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인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정현 수석의 예. 공격한 내용의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충고인데, 이제 충고 중에 비유를 든 게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었다. 장하나 의원 얘기도 우리 당론하고는 조금 배치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생각하는 또 분들도 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호들갑 떨리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다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좀 돌아가서요. 예.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죠?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소위 보수 언론이 아주 취임 초부터 엄청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제 허니문이고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무슨 땅을 후원회장 했던 분이 땅을 어떻게 했니, 또 장수천이 어쩌니 사실까지 왜곡해가지고 참 무지무지하게 음해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예. 저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소송을 내게 하고 언론 중재에 제소하고,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되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범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으로. 예. 그에 비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발언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실상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 겨냥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100%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했던 분으로서는 그것도 도가 넘은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반응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회 특히 야당 의원이 대통령 좀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게 또 야당 의원의 어떻게 보면 몫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서로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좀 대범하게 넘어가 주는 게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유인태 의원님의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무고하게 사형수로 몰렸습니다. 고초도 겪으셨고요.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한 달 여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야당 총재 이제 김영사 의원 제명하려고 들었었고요. 또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그 이유였는데요. 묘하게도 지금 양승조 장하나 의원 지금 제명안을 새누리당이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눈치를 봤겠지만요. 이런 전국 상황 보면서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013년 상황 좀 닮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이제 특히 YS 제명권을 지금 제명안을 내는 거. 근데 그때는 임기가 없는 제왕이었잖아요. 그 당시 뭐 임기가 7년이지만 체육관에서 뽑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한 집권을 하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근데 여긴 지금 임기 5년 대통령의 첫 해에 이 거의 말기 증상 비슷한 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참 걱정스럽네요. 예.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 1주년이 돼갑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뭐 대선의 공정성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시민사회라든가 국민들은 민주당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당 지도부의 입장이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견지해온 이런 태도 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국정원의 이런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불복하는 거는 글쎄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좀 떼쓰는 것처럼 지고 나서 떼쓰는 것처럼 이제 비칠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승복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고, 그러고 나서 이 국정원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는 나름대로는 휴가철을 앞두고 7월 말부터 시청 앞 광장에 가서 당 대표랑 노숙까지 해가면서 하느라고 싸워와서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검찰이 밝혀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만족스럽진 못할지라도 또 하는 만큼 했다는 노력은 좀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여야 사자회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예산안 연내 처리, 그리고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입법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시 중단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게 국정원 개혁에 관한 입법까지 그리고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하냐인데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능하게 해야죠. 오늘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오늘 이제 연기됐던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좀 이따가 회의가 열립니다만 서로 그래도 국민 앞에 어렵사리 당 지도부가 그렇게 사자 회담을 해서 합의한 그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돼야 이거 국정원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국정원이라는 게 워낙 이제 원장의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불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민족 통제가 되질 않아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민족 통제를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최소한도 우리는 사자회동에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
예. 그거라도 뭐 최소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만큼은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거 관철 안 하면 뭐 합의가 깨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산안은 그 국정원 개혁 입법과 좀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딱 연계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뭐 이심전심으로 이거 잘 안 되면 그것도 잘 안 되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뭐 새누리당도 하고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12월 11일이 이제 김하영 씨가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하다 발각된 그런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뭐 야권 연석회의라든가 시민사회단체까지 이 문제는 결국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개혁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별검사 해야 된다.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 특별검사 도입 관철시킬 동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잘 했잖아요. 초기에. 예. 그래서 뭐 우리도 꼭 그때는 특검이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뭐 우선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봤는데 그러던 와중에 총장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저렇게 다 찍어내고 제대로 하던 사람들은 이제 찍어내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의심이 든단 말이죠. 과연 이런 검찰이 이걸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뭐 조금 있으면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나오니까 예. 미진하면 그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미진하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은 그 여당이 특검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으로. 예. 예. 결국은 이제 마지노선을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이거 지켜보고 뭐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고 여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야당이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받아줬어요. 특검을.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전국 상황 그리고 국회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유인태 의원과 긴 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